67회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4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론 문제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우표나 수입 인지는 미사용분은 선급비용 처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타인 발행 약속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하죠. 질권 설정 담보 제공된 보통 예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됩니다. 특정 현금 예금.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죠. 다음 2번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들은 매출 원가, 이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죠. 수선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부금과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에 해당하니까 영업이익 계산에는 영향을 주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계 금액을 내게 되면 수선비, 복리후생비 전부를 다 더했을 때 111만 5천원 되나요? 111만 5천원. 3번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회수 불능 예상 부분이니까 가수금은 부채 과목이죠. 외상매출금, 받을금, 미수금. 이것은 모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4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은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서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왔으면 이것은 매출로 성립이 된 겁니다.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아직 현재 보관 중이면 미판매에 해당하죠. 장기 할부 조건은 인도시에 매출로 인정합니다. 매출 인정이 되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 판매하는 것은 도착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성립이 되니까 아직 운송 중이면 미판매된 거죠. 그래서 BD. 5번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제일 먼저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이 1번, 재고자산, 비유동에 와서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니까 디귿, 리을, 리형기억. 6번 다음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2018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2018년 3월 1일 당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고려의 주식 1000주를 주당 만원씩의 현금 취득하였다. 이 중에서 300주를 주당 9,000원씩에, 그럼 300주 한 주당 1,000원씩의 손실이 생겼죠. 그럼 30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므로 당기 순이익이 30만원 감소한다. 다음은 7번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를 누락시켰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순이익은 과대 계상, 순이익 과대면 자본도 과대죠.
순이익이 자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의 과소계상, 부채를 반영하지 않았으니까 부채 과소계상. 틀린 것은 1번이 되네요. 8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단계의 비용은 연구비, 개발 단계는 장기적인 효익이 기대되는 것은 개발비로 무형자산 처리하고 단기적인 효과 기대가 어려운 것은 경상개발비로 하여 경상개발비는 단기비용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단계, 개발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단기비용 처리하는 보수주의로 가게 됩니다. 상각 대상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 정액법이나 정률법, 비례법 등으로 선택하여서 비용 배분하고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이걸 우선 적용하고 이런 정해진 기간이 없다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기간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9번.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 차변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기 완성품이죠. 단기에 완성된 완성품이 제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번.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도소매업 등에서 매출 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회계 과정은 아니죠. 원가 관리 회계는 제조업 등에서 하는 방법으로 경영활동의 계획과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원가회계는 주로 내부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환산량 차이는 평균법은 완성량과 기말 제공품의 환산량 이것을 더한 게 평균법이고 평균법은 820개, 선입선출법은 여기에서 기초분 120개를 차감한 것을 선입선출법이라 합니다. 그럼 평균법은 이 두 개를 합한 거고 선입선출법은 여기에서 합한 데에서 기초분을 뺀 금액이 되니까 차이 계수는 기초분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이 두 개를 더한 게 평균법, 여기에서 기초분을 차감한 게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기초분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는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의 환산량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12번.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은 맨 먼저 재료비에서 투입되면 제공품, 완성이 되면 제품, 판매되면 매출 원가라는 흐름 단계를 가지죠.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과세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부가가치세는 이익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 징수한 금액이 있다면 결손이 난 경우에도 거래 징수된 세액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의 내수용 과세거래 국내입니다. 국내 매출용은 원칙적으로 10%,
수출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죠. 다음은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사업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법인의 대표자 변경 대상이 되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은 폐업과 신규 개업으로 이렇게 해서 종전 대표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인수받은 자는 신규 등록을 해줘야. 15번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예정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은 예정기간 종료 후 예정 고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고 납부가 없고 고지 납부. 고지할 금액이 부가가치세는 3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기준입니다. 20만원 기준. 개인 사업자도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많이 감소된 경우는 고지된 걸 무시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자, 실기 시험 문제는 우리 교재 내용을 보고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사를 367 미래테크노. 교재는 422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코드는 1350, 회사명은 상당정보, 유형은 매출인지 매입인지는 없고 동시로 하라 했죠. 하단 부분에 참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1319223923, 대표자 성명 정유미,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화장품, 주소는 서울 방배로 162. 등록을 했고요. 2번은 다음 정기분 거래처 채권 잔액을 참고하여 수정 입력하시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이율로 가서 먼저 외상 매출금 경기공업 400만원, 해품공업 500만원, 받을름 삼한공업 1000만원, 대성공업 1500만원. 이렇게 수정해서 맞추었습니다. 3번은 판매직 직원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정과목 코드 803, 상여금액. 자, 그럼 계정과목 적요 등록으로 가서 803 800번 되죠. 상여금의 현금 적요 2번, 직원 성과급 지급.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수정 작업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7월 12일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중 100만원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외상 매입금 갚아야 할 걸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이익, 자산을 기증받으면 자산 수정이익이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동아기업 100만원, 대변에는 채무 면제이익 100만원, 7월 14일 베트남의 하남 기업에 수출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첨불 7월 1일 매출 시에는 1,100원이었는데 7월 14일은 1,200원이면 120만원 들어갔죠. 차변에 보통 예금 12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하남기업 이것은 매출할 당시 환율은 1,100원이었으니까 110만원, 차이난 것은 외환차익 에서 10만원. 다음은 7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 올품의 주식 1000주 액면가는 5,000원인데 1,000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단기 매매 정권이 되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은 단기 매매 정권은 매입 시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출금전표 단기 매매 정권 1,000만원, 역시 출금전표에 수수료 비용 하는데 이때 단기 매매 정권 취득은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800번대로 처리하면 틀린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5만원. 다음은 8월 25일 8월 연결해서 볼게요. 8월 25일은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을 차입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차변엔 보통예금 1억,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1억. 8월 29일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20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세액 55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공제했죠. 그럼 차변에는 이자 비용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 예수금은 55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 145만원. 8월 31일 전기에 대손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던 외상 매출금 400만원 회수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했으면 전액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죠. 차변에는 보통 예금 40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9월 2일 한성공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전표는 다음과 같다. 매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으면 매출의 카드 과세 17번, 품목은 제품, 금액은 220만원이죠. 그랬을 때 200만원, 20만원 분리가 됐고요. 거래처는 한성공업, 신용카드사는 BC카드, 분계는 4번 카드. 그랬을 때 제품 판매의 카드 결제는 미수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주된 영업 활동에 의한 매출 카드 결제분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6일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기매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수입세금 계산서는 매입의 수입 55번, 품목은 원재료, 금액은 2,200만원에 220만원, 거래처는 세금 계산서 발급기관입니다. 김해세관, 전자여, 분계는 현금.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는 항상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만 발생하고 물품 대금에 대한 것은 외국의 공급자에게 결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음은 9월 26일 개인 소비자 김한수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하였다. 그럼 매출의 현금 과세, 품목은 전자제품, 금액은 550만원, 거래처는 김한수, 분계는 현금. 그래서 입금전표에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적용되죠. 다음은 10월 15일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 취득가액은 280만원,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가 165만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현 장부가액인 원가는 115만원인데 그것을 현하실업에 100만원에 매각을 했으면 장부가액보다 15만원을 적게 받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5만원 발생합니다. 예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매출 과세 비품 매각, 금액은 100만원에 10만원 부가세 과표죠. 거래처는 현하실업, 전자여, 분계는 혼합 가야 됩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하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비품으로 가겠죠. 비품 금액은 280만원, 그리고 처분 손실이 15만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원, 그리고 역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비품에 대한 거예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165만원, 처분한 대금은 현금 받았다 해서 차변에 현금 110만원. 다음은 10월 20일
한국유통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4천만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4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기의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 영세입니다. 품목은 제품, 금액은 4천만원, 거래처는 한국유통, 전자여,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분계는 혼합이죠. 그럼 전체 4천만원 중 40%를 현금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은 1600만원, 나머지는 받을 놈 2400만원. 10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에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6만 5천원을 카드 결제했다. 화물차 주유는 매입 시에 공제 가능하니까 매입의 카드 과세. 품목은 화물차 주유, 금액은 16만 5천원. 그러면 15만원, 15,000원 구분이 되죠. 거래처는 S주유소.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 분계는 4번 카드. 그래서 대변엔 미지급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공장 화물차니까 522번이 되겠죠. 4번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확인 정정하시오. 11월 9일 일반 전표에 입력된 한성공업의 외상 매출금이 전액 현금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11월 9일 전액 현금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은 약속금 받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그럼 현금은 3천만원, 나머지는 차변에 받을 놈, 거래처는 한성공업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11월 15일 서울화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원재료 운반비 33,000원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였으나 속이 세금 계산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럼 11월 15일자는 운임 33,000원, 이게 일반 전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삭제를 시키고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11월 15일 매입의 과세, 인수 운임, 운반비죠. 3만원에 3천원. 거래처는 서울화물. 전자는 아니고 분계는 현금. 그래서 출금 전표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운임이니까 이것은 운반비가 아니고 원재료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결산 진행 들어갑니다. 결산은 수동결산 자료는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기말 단기 부채 중에는 미국 로히드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1250만원 미화 만불이 있는데 결산일에는 적용 환율이 1100원, 그럼 만불에 1100원이면 1100만원으로 단기 차입금이 150만원 환율 변동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갚아야 할 차입금이 감소하면 그만큼은 이익이 되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단기 차입금 자, 여기는 일반전표로 가야 되죠. 네.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의 단기 차입금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익 150만원, 다음 법인세하고 기말 재고는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을 닫고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기말 재고 원재료 250만원, 기말 제공품 150만원, 기말 제품 400만원, 그리고 법인세는 전체 금액 중에 미리 선납된 중간 예납 등으로 선납된 게 525만원 정리가 되어야 하고, 전체 예상액 1500만원 중 525만원을 뺀 나머지 975만원을 추가 예상액으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이 됐어요. 전표 추가.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사항이 없다면 결산은 여기에서 끝을 내면 되고요. 다음은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에 소요된 제조경비는 얼마인가? 월계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월계표 1월에서 6월 제조경비의 토탈 합계는 원가가 아니고 제조경비를 물었죠. 1100만원 됩니다. 현금거래와 대체거래 합쳐서 1100만원. 1기 확정기간 부가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기 확정기간이면 4월에서 6월까지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 따로 나오죠. 세액을 물었으니까 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죠. 88만 6천.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이 가장 큰 거래처. 여기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 6월 30일 외상 매출금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억 단위가 하나 있죠. 121번에 유후마트 109142 이렇게 해서 답안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67회의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